가격들이 너무 퍼지니까는 또 추가 규제를 했습니다. 추가 규제를 토호제랑 투기과일지구랑 이제 조정대상지구를 기흥, 구리, 그 다음에 동탄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풍선효과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풍선효과 일어납니다. 그 이유도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이은 초강력 규제 카드 몇 달 못 가 또 추가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1년 동안에 뭐 15 대책이 있은 이후에 이제 정책은 못 내고 구두로 선거 전까지 예전 트위터 구 트위터 X죠. X로 이제 양도세 중과에 대한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하고 뭐 이제 세금에 대한 거, 임대 사업자에 대한 거 규제에 대해서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15 대책 이후에 그렇게 강력한 정책들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8개월 만에 또 이제 규제 카드를 냈는데 입지에 대한 규제 카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이 또 지정이 되고 조정 대상이 지정이 되면은 이제는 이 지역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생길 겁니다. 대출을 축소를 합니다. 40%까지. 원래 70%였는데 축소가 많이 되죠. 그리고 유주택자 대출이 조금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 지역이 됐으니까는 다주택자,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집을 한 개 사나 두 개 사나 뭐 이걸 왜 사회적인 관념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할까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분하고 같이 부동산 관련된 투자 유튜브를 같이 이제 초대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집을 200 몇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한국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왜 이런 시장경제 사회에서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왜 집을 사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매기냐고. 82.5%를 매기고 보유세를 6%를 매기고 취득세를 12.4%를 매기고 이게 말이 되느냐. 집은 재화가 될 수 있고 집은 거주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위에서 규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법 안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구리, 동탄, 기흥은 이제 요거 아시죠? 대출 규제도 이제 일어나고요. 이제 전세 보증,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보증 보험에서 이제 90%에서 80%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규제 지역에서 3억 내에 아파트 취득 불가, 전세 대출, 차주, 전세 대출을 가진 사람이 그다음 규제 지역에서 3억 초과 취득 시 전세 대출 불가라고 합니다. 신용 대출 이것도 웃깁니다. 1억 초과 신용 보유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을 1년간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을 제한한답니다. 집을 못 살려고 꽁꽁 막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이요. 처음에 1금융권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2금융권 왔죠. P2P도 지금 막았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대부도 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그 사내 대출이라는 걸 봤는데 이 사내 대출이 5억이 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금융관에서 야, 이 5억을 84제곱미터 이상의 집을 못 사도록 막아야 돼. 이거 너희들이 좀 제재해. 라고 규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규제가 되어서 어떻게든 이제 풍선 효과라는 것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풍선 효과는요.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 투자 자본이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수익률을 쫓아서 규제의 허들을 우회하는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유동성은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률을 쫓아서 규제의 허들을 우회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규제를 하면 돈의 흐름이 멈추는 게 아니라 자본의 흐름이 인접 지역으로 수익률을 쫓아 규제의 허들을 우회하는 현상으로 풍선 효과, 이동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제 강화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풍선 효과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제가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또 아는 내용이니까 죄송합니다. 규제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 동탄 이제 규제를 했고 여기 구리 규제를 했고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여기 기흥 쪽도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동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흘러갈까요? 규제 지역에도 흘러가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도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갈까요? 요 동탄하고 맞붙어 있는 데가 수원이잖아요. 그래서 수원 중에서 여기 권성구 비규제 지역이죠. 여기에도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멤버십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좋은 물건, 재건축 물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조금만 더 올라가다 보면은 규제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 조금 텅 빈 데가 있지 않나요? 요쯤에 군포 쪽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요렇게 지금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요런 식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요 아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요. 아래는 뭐 평택 같은 경우는 흘러갈 수 있지만은 여기는 2028년까지 조금 아쉬움이 있죠. 뭐가 아쉽죠? 공급이 많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하게 흘러가는 거는 이쪽일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흘러가는 속도를 가속화시킬 겁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어디로 흘러가죠? 다산 신도시로 흘러가겠죠. 다산 신도시도 이미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산에서도 조금 이제 지금 지구 다산 중에서 지금 지구 중에서 이제 9호선 라인이 들어간데도 여기도 신고가를 찍었지만 여기도 일부 아파트 보면은 아직까지 한 85% 정도까지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풍선 효과가 동탄, 기흥 갭 투자 수요가 남양주 중에서 다산이죠. 그다음에 군포, 그다음에 수원, 권성구 이런 데로 옮겨가는데 보시면은 평택도 옮겨간다고 했는데 평택은 저는 조금 더디거나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8년까지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평택도 조금은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고덕 센트럴 이거 주상복합인데 거래가 진짜 오랜만에 됐습니다. 오랜만에 돼서 11억 최고가가 찍혔는데 여기도 주상복합에서 개인적으로는 막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래도 삼성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이 폴라리스도 대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선호가 되는 거고 다산도 인기가 좀 좋은 아파트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평택까지 흘러간다는데 평택을 잘 보시면요. 평택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합니다. 왜냐? 좀 멀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워해요. 그냥 수도권인데. 근데 평택도 제가 예전에 노원을 말한 것처럼 평택도 분명히 가격이 도달할 겁니다. 풍선 효과가 여기도 수혜지지만요. 1차적 수혜지는 군포 쪽하고 수원 권성구 쪽하고 그리고 구리 쪽에 남양주 쪽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나갈 거고 평택은 2차적인 수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택은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평택에 전부 다 접근해도 돼? 안 됩니다. 그럼 투자로 지금 접근해도 돼? 세모입니다. 실거주로 접근해도 돼? 실거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실거주로 나중에 한 2, 3년 뒤에 투자의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평택도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고덕 국제 신도시가 있죠. 국제 신도시가 삼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고덕 신도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서정리가 있고 그다음에 요쯤에 또 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되면은 평택역이 있습니다. 평택역이 요렇게 1호선이 연결됩니다. 1호선이 고덕 국제 신도시 여기는 그래도 진입해도 되는 지역입니다. 물건을 또 봐야 되겠지만은 이 삼성이 받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제 GTX가 진입할 수 있는 데잖아요. 지제 쪽 주변도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 고덕 국제 신도시 뒤에 가면은 뭐 포승항도 있고 그다음에 안중읍도 있고 이제 우리가 요 군부대가 있죠. 미군부대가 있죠. 요런 지역은 가면 안 됩니다. 이 30평대가 2억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포승 쪽에는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뭐 여기 또 화정인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도 안중 근처에 있는 거 여기도 비추합니다. 그쪽으로는 수요가 많이 도달하지 않는 데기 때문에 가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봐야 될 게 요 지제역하고 고덕 국제 삼성 바로 아래도 여기도 이제 택지를 개발을 하거든요. 여기는 근데 뭐 살 수 있는 땅은 아니니까 지제 쪽, 서정리 쪽에서 요 국제신도 요런 데를 실거주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은 2차 풍선 효과의 수혜는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평택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안성 IC가 있어요. 안성 IC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용이 지구라고 있습니다. 평택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비전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또 브레인시티가 있죠. 여기서 요렇게 갈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용의식으로 오면은 가격이 조금 올라오는데 좀 미미하죠.
그래서 용의지구 여기 스타필드 안성 스타필드가 있는데 용의지구도 투자로는 조금은 아쉬워요. 그냥 실거주로 좀 싸게 들어가려면은 비전동보다는 용의지구가 낫고 투자는 여기는 안 됩니다. 좀 아쉽습니다. 투자와 실거주에 충족을 하려면은 지제역 쪽 주변이나 서정리 이 뒤쪽으로만 가고 이 비전동 쪽도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택이 되게 크잖아요. 평택을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쪽으로 조금 한정을 짓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인시티도 여기도 이제 산당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도 서정리 지지 쪽하고 너무 멉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요 두 곳만 우선은 실거주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3년을 내다보고 최소 3년. 왜라고 그랬죠? 공급 물량이 2028년까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당을 하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멤버십을 좀 시작을 했잖아요. 멤버십에서는 풍선효과 선정과 10년 동안 비과세를 가져갈 수 있는 2주택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